어차피 우리가 int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와 c라는 변수가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d까지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고 b는 5고 c랑 d는 결과를 담는 변수로 놔둘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 이건 뭘까요? 당연히 a 더하기 b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a 더하기 b의 연산 결과를, 이거를 바로 대입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a-b의 결과도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a 곱하기 b, 마지막으로 a 나누기 b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모듈로 연산. 근데 제가 이걸 공지사항으로 다시 올렸지만 모듈로 연산의 결과 요 퍼센트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자를 한 번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정한 바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예상되는 결과는 10 더하기 5니까 뭐 15가 나오고, 이거는 5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50이고, 이거는 10 나누기 5가 2라는 정수형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형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제로 이제 딱 정수형으로 안 떨어지는 나눗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은 5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5, 5, 50, 2,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플로트를 쓴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c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지 않았었네요. 출력하기 전에 여기다 c는, 예를 들어 c는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면은 a 더하기 b라는 연산의 결과를 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서 c라는 변수를 이제 데시멀 형태로 printf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a 나누기 b가 3.3이죠. 사실 3.3인데 우리가 이 결과를 이렇게 %d로 c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나누기만 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10 나누기 3이니까 뭐 3.3이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결과는 플로트형이에요. 실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산의 결과를 c라는 정수형 변수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3에서 이 나머지 부분은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3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네, 그쵸. 그래서 원래대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a 나누기 b를 d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된다, 안 된다 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d라는 변수가 사실 플로트형 변수긴 한데 이 연산의 결과는 어차피 인티저형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3.3이지만 3으로 바뀐 다음에 d라는 값은 3.0 6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실수형 변수가 있을 때 전체 연산의 결과는 실수로 받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강제로 형 변환을 한 개만 해주더라도 연산의 전체 결과는 플로트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3.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예제였죠. 응용 4-2번은 약간씩 변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 4-1과 응용 4-2를 같이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연산의 결과가 플로트형에다가 저장이 되고 싶으면은 둘 중에 2개 혹은 3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뭐가 됐든 플로트형 변수가 1개라도 있어야지 플로트형 변수에 제대로 저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기 산술 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술 연산은 뭐 진짜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느낀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4-3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증감연산자랑 대입연산자를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a라는 값을 일단은 10으로 선언과 함께 초기화를 해주고요. 6을 가지고서 이제 장난을 칠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해가지고 a의 값을 항상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a 플러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죠? 플러스가 a의 뒤에 붙으면은 말 그대로 뒤에 있으니까 신경을 나중에 쓰면 됩니다. a라는 값을 먼저 출력을 하고서 그리고 a를 하나 증가시켜 놔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 하나는 a라는 값을 출력할 거니까 증가된 a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1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럼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도 a 플러스를 해놓으면 뭐가 될까요? 보시면은 뭐 첫 번째 건 당연히 10이라는 걸 먼저 출력하고서 10을 11로 이렇게 증가시켜 놨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a를 먼저 출력을 하고서 그리고서 a를 12로 증가시켜 놓겠죠. 하지만 요 증가하는 연산은 나중 일이고 일단 출력할 때는 요 앞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a를 a++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출력하는 걸 다시 실행해 보면은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플러스 a를 해볼게요. 그럼 이건 뭐가 됐죠? 일단 먼저 코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마주하는 게 플러스잖아요. 일단은 증가시킵니다. 일단은 증가시키고서 증가시킨 거를 동시에 프린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a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증가된 상태에서 뭐 다른 연산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동일한 a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11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여기서 a++를 하면은 여긴 뭐가 나올까요? 플러스가 뒤에 붙었으니까 일단 a를 출력하고서 값을 증가시켜 놓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11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11로 증가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라는 연산이 먼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단 감소시키고서 a를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여기서 11이라는 값을 출력을 했는데 a의 값은 12가 되어 있죠. 12가 되어 있는데 12라는 값을 먼저 감소시키고서 요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11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과정 12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감연산자는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 이제 여기 기본 4-3이나 기본 4-3이 되겠네요. 4-3에서도 보면은 보통 예제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요때 값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11이 되겠죠. 왜냐면은 일단 a는 10이었는데 일단 10이라는 값을 쓰려고 했는데 뭐 썼지만 뭐 어디 대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썼다고 보고서 a를 증가만 시키겠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딱 요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11이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은 먼저 증가시키고서 a를 어디다가 뭐 쓰려고 했는데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플러스가 앞으로 왔지만 a는 a+1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b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은 다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B는 A다 해가지고 A의 값을 B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B는 여기서 A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0이란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도 10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B라는 값을 선언을 안 해주고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냐 아니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냐에 따라서 B에 대입되는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요 상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A를 먼저 사용하고서 그리고서 B를 증가를 시킵니다. 뭐가 될까요? B의 값은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A를 먼저 사용하고서 그리고서 A를 증가시켜 놔라. 그 말은 A를 지금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A는 11로 증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플러스 플러스 A를 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A를 증가시키고서 B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11이 될 거고 A는 이미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11의 값을 나타낼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B에다가 뭔가를 대입하기 전에 일단 감소 연산을 진행하고서 감소된 A 값을 B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러니까 이때는 B라는 값도 9가 될 거고 A도 9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뒤에 붙으면은 일단 A를 사용하면서 대입을 해버려라. 그리고서 그 연산이 끝나면은 마이너스를 해주겠다. 가 되니까 여기는 A는 일단 대입을 하고 이제 B는 10이 되고 A는 9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또 증감연산자 이제 플러스 후치연산 뭐 전치연산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연산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입 연산을 한번 볼게요. A는 10으로 일단 선언을 했고 초기화를 했죠. 근데 A에다가 A 더하기 5를 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결과는 15가 나오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우리는 A는 A 더하기 5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뭐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문법을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는 A는 A 더하기 5다 라고 그냥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A는 A-5를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하고요. A 나누기 5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대입연산자는 좀 어떤 코딩의 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런 표현이 낯설고 그러시면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는 뭐 개발자니까 뭐 멋있게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 직접 사용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 가독성 좋고 코드 읽으시는 사람들이 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 거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A 나누기 5라는 거, A 모듈로 5라는 값을 그러니까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죠. 값은 0이 되는데 요 연산, 이 0이라는 값을 A로 입력을 해라 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대입연산자랑 증감연산자는 특히 대입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라는 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대신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요 증가연산자 혹은 감소연산자를 일컫는 증감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굳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5가 나올 건데요. 먼저 일단 요 연산을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고서 그때 A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연산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 안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대입 연산을 또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상한
문장이네 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일단 a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주시고서 그 a라는 값을 출력을 해달라는 요청이구나 라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요청을 하려면은 a 플러스 5나 요거나 혹은 a 플러스는 5 이런 식으로 먼저 수행을 하고서 a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혹시 이제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일은 뭐 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입연산자와 증감연산자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연산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연산자는 뭐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뭐 말하는 연산자가 되겠죠.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B는 5이다 해가지고 A랑 B의 관계를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C라는 값은 선언을 해놓긴 했는데 여기다가 어떤 결과를 담으려고 만들어 놓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계 연산자에서는 참이면 참 혹은 true일 때는 1을 반환하고요. 거짓일 때는 0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C에 실제로 담길 값은 0 혹은 1이 되고요. 그래서 C라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C는 A랑 B랑 같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같아요? 달라요? 10이랑 5는 다르죠? 그럼 이 연산의 결과는 거짓이기 때문에 C라는 값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일단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요? A랑 B랑 다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르죠? 그럼 C에는 참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을 때 크니까 참이죠? 그럼 C라는 값에는 1이 들어갈 거고요. 반대로 A는 B보다 작니? 라고 물으면은 거짓이죠? 그래서 false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관계 연산을 먼저 이걸 수행을 하고서 그 연산의 결과가 0으로서 반환이 돼가지고 C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연산도 사실 그냥 부등호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가 뭐 if문이나 이럴 때 많이 쓰일 거예요. scanf를 할 때도 제가 scanf %, 뒤에 어떤 입력받은 값을 %C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입력받은 값이 있으면은 1이다. 그러니까 입력받았을 때 scanf는 1이라는 값을 리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이 1과 같을 때는 한번 이때의 값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입력을 받으려고 컨솔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5라는 값을 일단 입력을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엔터를 치는 순간 입력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scanf라는 펑션은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할 거고요. 그 값은 1과 같기 때문에 이 관계 연산자는 전체적으로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라는 값, 그래서 이 안에 있는 if문도 참, 요게 1로 바뀌면서 조건문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5주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넘어가듯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계 연산자가 이렇게 if문 안에 많이 쓰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예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 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참이기 때문에 if문이 실행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printf, 실제 C에 입력된 값이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연산자로 이렇게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관계연산자랑 논리연산자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연산자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과의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AND 연산을 이제 다룬 건데 여기서는 논리 연산자로서는 AND, OR, 그리고 not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AND는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관계 이제 논리 연산자들인 건데요.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할 때 전체 결과가 true가 됩니다. true는 1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출력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5를 입력하면은 출력이 되죠. 근데 여기를 한번 0으로 강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뭔가 입력받으면 true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갖는데 요 두 번째 부분은 항상 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게 둘 다 1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전체 이제 논리 연산의 결과는 0이 됩니다. 0이. 그렇기 때문에 printf가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실행을 해서 한번 5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수행되지 않고서 이렇게 그냥 종료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제 보시기 위해서 printf를 할 겁니다. printf를 할 건데 이제 값으로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scanf를 뭔가 받았을 때와 그때의 return 값과 1을 비교했을 때의 값과 0이라는 값에 이제 논리 연산, AND 연산을 했을 때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걸 실행하면은 일단은 scanf가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를 입력받게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뭐가 됐든 입력을 받으면은 이게 1이라는 값을 반환할 거고 이게 같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값을 출력을 한다기보다 반환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1과 0을 AND 연산을 해버리면은 두 개가 1일 때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0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0이 나오는지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결과가 0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의 결과를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5와 연산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항상 1이 나오는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5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C라는 값, 이제 저장소에는 어떤 5라는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됐든 제대로 된 값을 입력을 받았으니까 1로 바뀔 거고요. 1은 1과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참이기 때문에 요 연산의 결과는 1을 반환을 합니다. 근데 1과 0에 5와 연산을 해버리면은 뭐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으면 1을 반환을 하죠. 그래서 요 연산의 최종 결과는 이렇게 1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때 한번 5라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는 제가 이 코드를 고치기 전에 컴파일을 하고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코드의 변화는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5라는 것을 입력받으면 당연히 1이라는 것이 예상했던 것처럼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원래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뭐뭐가 아니다 not 연산인데요. 이거는 뭐 단항 연산이기 때문에 이 연산의 결과 뭔가 입력받으면은 1은 1이다 해가지고 참이다 해서 1이 반환했었죠. 이렇게. 근데 그것의 not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아마 출력을 할 것입니다. 5라는 걸 똑같이 입력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먼저 5라는 값을 입력받았으니까 1로 바뀌고 1은 1과 같니? 네 라고 하면은 1의 반대를 해버리면은 이제 이 값은 전체가 0으로 변하니까 0의 값을 출력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 이것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었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5주차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뭐 이론 시간이었나 실습 시간이었나 아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값이 B라는 값이라고 할까요? A라는 값이 뭐 10보다 크고 50보다 작을 때 어떤 걸 수행해라. 그러니까 A가 요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요 논리 연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렇게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연산이 두 번이 일어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괄호가 있는 게 이것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10은 A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A랑 10은 같은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아 라고 하고서 이거는 0을 이렇게 반환을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0은 50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니까 작죠? 그럼 이건 true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은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이거 오류가 왜 났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항상 참과 거짓을 갖는 이제 불리한 익스프레션이죠. 근데 요거랑 그냥 요 값이 0이든 1이든 항상 요거는 뭐 같은 값을 true를 반환한다 라는 거라서요. 제가 원했던 것처럼 하려면은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요 연산의 결과가 당연히 0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니었죠. 네, 말하다가 얘기가 새서 이런 결과를 보고 싶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고 그리고 A는 또 50보다 작은가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한번 20으로 놔 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true 그래서 1이고 이것도 true니까 1을 반환해서 이렇게 전체 결과가 1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1이 되고요. 그리고 0이라는 값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A는 0그러니까 요 0이라는 값이 10보다 크니까 아마 이건 false가 되고요. 이쪽은 true가 되죠. 그래서 false와 true 간에 AND를 해버리면은 요거는 false가 되니까 0의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적 등급을 매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익스프레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 연산자예요.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는 우리가 이것도 AND와 XO와 NOT 그리고 SHIFT 요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비트 간의 연산을 말합니다. 1과 0, 1111과 0001 이런 식으로 비트 간의 연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바이너리로 표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잠깐만 영상을 멈추고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데시멀 투 바이너리 펑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데시멀 투 바이너리 펑션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펑션은 나중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를 제대로 배운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함수를 쓰시고 싶으시면 그대로 타이핑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두 개를 받는데요. 한 개는 실제 밸류를 입력을 받고 한 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자릿수, digits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0과 1로 주어졌을 때 이것을 네 자리의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은 A를 4, B를 4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는 0이기 때문에 0000 그리고 B라는 값은 1이기 때문에 0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데시멀 투 바이너리로 해가지고 A랑 어떤 C를 출력을 할게요. 그래서 C라는 걸 출력을 할 건데 C라는 것은 어떤 연산을 할 겁니다. A랑 B랑 AND 연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0과 0의 AND는 0이고 0과 0의 AND는 0이고 0과 1의 AND는 0이죠. 그래서 결과는 결국에는 0000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일단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두 개의 비트 연산을 하고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연산은 이제 두 개가 모두가 1일 때만 1을 반환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1을 반환을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맨 끝에 자리에 1이 한 개가 있으니까 요 끝에 자리만 1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XOR 같은 경우도 1이 개수를 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0001이 나올 거예요. 근데 C가 이제 not A 라는 것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반대로 그냥 부정을 해버리죠. 000 A라는 건 0이니까 B라는 것을 해볼게요. 0001이었죠 B가. 그러면은 결과는 11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AND, OR, XOR, NOT까지 이렇게 다뤘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실습할 때 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연산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라는 값을 자기 자신을 한번 왼쪽으로 한번 B라는 값을 한번 왼쪽으로 하나만 시프트를 해볼게요. 0001을 한번 시프트를 하면은 0010이 되겠죠? 네,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두 번 시프트 하면은 1이라는 게 두 번 시프트가 되니까 0100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를 다시 한번 1로 바꿔볼게요. 하나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왼쪽으로 두 번 갔다가 그 결과를 다시 오른쪽으로 두 번 옮겨라 라고 하니까 원래의 것과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는 비트와이즈 그 비트별로 자릿수별로 연산이 되고요. 7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랑 B를 이진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수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뭐 이상한 게 떴네요. 이게 뭐죠? 네, 잠깐 이제 금방 끝날 거니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랑 B랑 AND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두 개인 데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연산의 결과는 00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뭐 비트와이즈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은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OR 연산을 해버리면은 1이 하나라도 있는 게 뒤에 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0111이라는 게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XOR까지만 하고서 그리고 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이 홀수에 있는가 라는 걸 묻는 게 바로 요 XOR 연산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거와 이제 여기만 이제 1이 한 개씩이 있죠. 그래서 결과는 0101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비트 간에 0과 1의 존재만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비트 연산 이렇게 AND, OR, XOR, NOT 그리고 시프트 연산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